우즈베키스탄.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나라지만 사막과 고대 도시들 속에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신비로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잊혀진 땅, 시간 속에 멈춰선 듯한 곳, 사막의 먼지가 기념물과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여전히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뒤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부로 깊이 파고들면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서양이 만나는 곳, 고대 실크로드의 대상들이 여전히 교차하는 듯하며 모든 돌마다 사라진 제국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사마르칸트의 푸른 첨탑과 타슈켄트의 북적이는 시장, 몽골의 전설과 페르시아의 노래, 그리고 이슬람보다 훨씬 오래된 영성을 지닌 종교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시간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휘어져 흐릅니다. 현대적으로 보이는 것조차 언제나 모래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위험이 공존하는 나라를 발견할 준비를 하세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모든 것이 겉보기와 다르고 겉보기와 실제가 결코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막의 심장 키질쿰 사막은 혹독합니다. 3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모래 사막은 산과 폐허 사이로 고요한 바다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로 합쳐지는 듯한 수평선은 마치 흔들리는 선과 같습니다. 열기는 너무나 강렬해서 신기루가 풍경의 일부가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호수, 사라지는 그림자, 마음을 속이는 형체들. 하지만 이 척박한 모래 사막 속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생존자입니다. 비가 몇 달씩이나 내리는 지역에서는 한 방울 한 방울이 기적으로 기념됩니다. 우물 옆에 마을이 세워지고 주변에 먼지로 진흙집이 지어집니다. 이곳에서 삶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심은 정체성의 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사막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형성합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고요함에 귀 기울이고 바람을 읽고 보이지 않는 것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사막이 말없이 가르침을 준다고 종종 말합니다. 차가운 밤, 살갗에 스치는 바람을 맞으면 왜 고독이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공허한 침묵이 아니라 대지와 나누는 대화입니다. 수세기 동안 상인들의 대상들이 이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비단, 향신료, 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중국에서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실크로드는 우즈베키스탄을 세계를 잇는 다리로 만들었습니다. 사마르칸트, 부하라, 히바는 이러한 끊임없는 문화의 흐름 덕분에 번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길은 메마르고 상인들은 사라지고 모래가 길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고대 우물의 흔적, 상인들이 잠을 자던 대상사라이의 폐허, 그리고 운이 좋으면 도자기 조각이나 잊혀진 동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막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것들을 스스로 간직하고 숨겨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더욱 불안한 이야기들이 퍼져나갑니다. 도시 전체가 모래 언덕에 삼켜졌다는 이야기, 흔적도 없이 사라진 마을 이야기, 그리고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는 곳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모래 아래에 단순한 폐허 이상의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고대 왕조가 봉인했던 사원과 방들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 미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를 확인할 수 없지만 소문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외딴 마을의 원로들은 사막의 기억이 있으며 듣고 응답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질쿰을 건너는 여행객들은 출발 전 종종 기도를 올리고 존경의 표시로 모래 위에 물이나 빵을 남겨둡니다. 사막이 재물을 받아들이면 바람이 유리하게 불고 그렇지 않으면 모래 언덕의 미궁 속에서 길을 잃는다고 합니다. 극한의 기후는 우즈베크인들의 생활과 교류 방식 또한 좌우합니다. 이곳에서는 약함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가족은 생존을 위해 서로에게 의지하며 낙타 대신 낡은 트럭으로 구성된 현대식 캐러밴은 여행자가 어디에서 왔는지와 관계없이 물과 음식, 불을 공유하는 고대의 명예규범을 따릅니다. 이러한 연대는 사막에서 혼자 있는 것은 죽음과 다름없다는 것을 이해했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그 혹독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최면을 거는 듯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해질녘 모래 언덕은 붉게 물들고 밤이 되면 하늘은 마치 땅에 닿을 듯 별빛으로 뒤덮입니다. 그 순간의 고요함은 너무나 절대적이어서 온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을 줍니다.
키질쿰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바람 속에서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과거의 기억이라고 부르고 어떤 이들은 돌아오지 못한 고대 여행자의 영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무엇이든 사막에는 고유한 언어가 있으며 그 언어를 듣는 법을 배우는 자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즈베키스탄의 심장,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을 시험하는 땅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도전이자 자연 앞에서 겸손함을 배우는 교훈이기도 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 무자비한 모래 아래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존재하지 말아야 할 폐허, 책에는 기록되지 않은 문명의 잔해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달이 없는 밤에 모래 언덕 사이에 나타나는 빛 또는 다가가려다 사라지는 묻힌 벽을 봤다고 주장하는 여행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키질쿰 아래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사막은 잊지 않는다, 단지 기다릴 뿐이다 라는 옛말을 되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는 깨어나기로 결심할지도 모릅니다. 1000가지 빛깔의 도시들 사막은 우리 뒤로 있지만 그 먼지는 여전히 우리 피부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며칠간의 모래와 고요가 지나자 지평선이 움직입니다. 저 멀리 푸른 신기루처럼 사마르칸트가 나타납니다. 처음 이곳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고대 도시가 아니라 여전히 숨 쉬는 상처입니다. 멀리서 보면 청록색 돔들이 떠다니는 듯합니다. 마치 무너진 하늘의 파편처럼 햇살에 아른거립니다. 각각의 모자이크는 아무도 감히 지울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가가면 많은 조각들이 깨지거나 닳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균열은 또한 말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지만 시간을 견뎌낸 것은 2배로 귀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마르칸트에서는 모든 것이 멈춰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첨탑 그늘에서 노는 아이들, 갓 구운 빵을 파는 행상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지켜보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놀라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출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3가지 다른 삶을 목격했다고 말한다. 소련 시절, 독립시대, 그리고 마치 머물기를 주저하는 듯 조각조각으로 도래하는 현대. 거리를 걷는 것은 마치 역사의 층층을 걷는 것과 같다. 돌 하나는 타메를란 시대의 것일지도 모른다. 또 다른 돌은 어떤 러시아 건축가의 꿈의 것일지도 모른다. 흔적들이 뒤섞인다. 한 제국이 끝나고 다른 제국이 시작되는 곳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먼지가 모든 것을 뒤덮으며 세기를 평탄하게 만든다. 시간이 흐르고 시장은 과일, 빵, 가죽, 향신료 냄새의 미궁으로 변한다. 상인들은 소리치지 않고 노래한다. 마치 상거래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노래인 듯 각각의 목소리에는 리듬이 있다. 그곳에서는 돈이 말없이 오간다. 서두를 필요도 없다. 아무도 시계를 보지 않는다. 여기서 시간은 지배하지 않고 그저 시간을 따라갈 뿐이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아름다움은 거의 압도된다. 하지만 반짝이는 건물들 하나하나, 뒤에는 무너져가는 벽들이 있다. 안뜰에는 가족들이 거의 아무것도 없이 살아간다. 양탄자, 찻주전자, 꼬인 줄에 매달린 램프. 밖에서는 관광객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고 안에서는 여자들이 금이 간 타일 사이에 빨래를 널고 있다. 벽 하나만으로 갈라진 이곳에는 사치와 필수품이 공존한다. 사마르칸트의 영혼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부하라가 나타난다. 덜 장엄하고 더 친밀하다. 사마르칸트가 제국의 포효라면 부하라는 그 속삭임이다. 이곳의 공기는 더 건조하고 거리는 더 좁다. 모든 것이 은폐를 위해 설계된 듯하다. 부하라는 학자와 스파이의 도시였다고들 한다. 믿기 어렵지 않다. 마드라스에는 아직도 아무도 완전히 해독할 수 없는 비문이 새겨져 있다. 마치 누군가 비밀 메시지를 남기려는 듯 돌에 새겨진 상징들이 멀리서도 반복되어 있다. 달이 없는 밤에는 벽에서 근원을 알 수 없는 빛이 반사된다. 원로들은 그것을 옛날의 광채라고 부른다. 그들은 설명하지 않고 그저 미소 짓는다. 부활에는 기만적인 고요함이 있다. 진흙으로 뒤덮인 외관 뒤에는 생기 넘치는 안뜰이 숨겨져 있다. 한 곳에서는 가족이 차를 끓이고 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장인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다. 이 도자기들은 훗날 현대식 라벨을 붙여 유럽으로 건너갈 것이다. 비록 그들이 이름 없는 이곳에서 태어났지만 말이다. 자부심과 체념이 뒤섞인 그 느낌은 곳곳에서 느껴진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물들 사이에서 살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그 보물들이 더 이상 온전히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갓 구운 빵 냄새가 향과 어우러진다. 한 노부인이 말린 무화과 바구니를 들고 지나간다. 그녀는 앞을 보지 않는다. 마치 땅이 여전히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 땅을 바라본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각 거리는 저마다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은 과거와의 대화다. 조금 더 서쪽으로 나아가자 풍경이 다시 바뀐다. 집들은 낮아지고 공기는 따뜻해진다. 히바는 17세기에 멈춰선 환상처럼 보인다. 성벽 안에는 현대 세계가 허구처럼 느껴진다. 나무문은 너무나 정교하게 조각되어 마치 숨 쉬는 듯하다. 좁은 골목길에서는 소리가 더욱 커진다. 아이 발소리가 메아리치면 마치 고대 여행자의 발소리처럼 들립니다. 히바는 다릅니다. 더 작지만 더 강렬합니다.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곳의 삶은 고요하게 펼쳐집니다. 여자들은 임시 방편으로 만든 붓으로 모스크의 모자이크를 닦고 남자들은 밤늦게까지 구리를 다듬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자부심과 피로가 뒤섞입니다. 관광은 돈을 벌어다 주었지만 동시에 사생활을 침해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도시가 마치 무대 세트처럼 변했다고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소속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거리에 색색의 천을 걸고 문 앞에 촛불을 밝힙니다. 방문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박물관처럼 보일지라도 히바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벽 위에서는 돔, 탑, 베일처럼 드리워진 먼지까지 성벽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숨 막힐 듯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의 연약함도 드러냅니다. 많은 건축물들이 섰고 뒤에 숨겨진 현대적인 보강재로 지탱되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곳곳에 군데군데 틈이 보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단순히 고대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군데군데 틈이 생긴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가장 매혹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념물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 복원력입니다. 금이 간 벽돌 하나하나는 망각을 극복한 승리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어 기도를 알리는 소리와 오토바이 소리가 뒤섞일 때 그 대조는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 나라의 진정한 소리입니다. 역사와 생존이 같은 거리를 공유하는 소리 말입니다. 이 도시들의 밤은 다른 종류의 빛을 발합니다. 전기의 빛이 아니라 달빛에 비친 돌의 빛입니다. 사마르칸트에서는 관광객들이 레기스탄 앞에서 밤늦게까지 머물며 빛에 따라 색이 변하는 모자이크에 매료됩니다. 부하라에서는 아치 사이로 그림자가 움직이는 듯합니다. 히바에서는 침묵이 그 자체로 언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요함 아래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유산을 보존할 것인지 현대화할 것인지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젊은이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지만 기성세대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곧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그들의 몸짓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 10대가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동안 서양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500년 전에 지어진 분수 옆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풍경은 일상적인 풍경이지만 의미는 가득합니다. 도시들은 역사와 현재라는 두 가지 맥박 사이에 존재하는 듯합니다. 어느 쪽도 완전히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독특하고 거의 마법 같은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것이 변화의 직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방향은 아무도 모릅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거리는 다시 텅 비었습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고운 모래층을 실어왔습니다. 마치 키질쿰이 한때 자신의 것이었던 것을 되찾으려는 듯했습니다. 먼지는 모자이크를 덮고 창문에 쌓이고 돌 사이로 스며듭니다. 해가 뜨면 모든 것이 다시 빛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즈베키스탄의 진정한 신비가 있습니다. 상처를 잃지 않고 매일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도시들은 마모를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냅니다. 마치 그래 우리는 침략당하고 약탈당하고 잊혀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 광장에 멈춰선 여행자는 그것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 노인들이 지평선을 바라보는 모습, 바람이 오래된 아치 사이로 스치는 모습에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울함과 자부심이 뒤섞인 감정입니다. 결코 잊히지 않는 감정입니다. 햇살이 다시 한번 청록색 돔을 비추자 이 도시들이 그저 아름다운 폐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지켜보는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역사는 연구되는 것이 아니라 숨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아시아의 여성들. 사마르칸트 시장은 향신료와 갓짠 비단 냄새가 진동하지만 한 여성이 아치를 건너는 순간 그녀의 황금빛 지도가 바람에 펄럭이며 공기가 달라진다. 숨겨진 아시아의 여성들. 허락을 구하지 않는 아름다움. 페르시아의 비밀을 간직한 아몬드형 눈. 유목민 투르크인에게서 물려받은 높은 광대뼈. 수세기 전 몽골 대초원의 태양에 의해 그어진 밝고 어두운 피부.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은 온실 속 꽃이 아니라 세상이 첨탑과 마천루 사이를 빙빙 도는 동안 가족의 유르트를 지탱하는 깊은 뿌리이다. 타슈켄트에서 교사로 일하는 32살 굴라라를 보라. 그녀는 5시에 나마즈를 위해 일어나 실크 스카프로 머리를 감싼 후 러시아 사모바르에서 녹차를 끓이는 안뜰로 나간다. 그녀의 얼굴은 페르시아의 섬세한 코와 터키의 강인함이 어우러져 있으며 눈은 부하라의 청금석처럼 빛난다. 학교에서는 딱딱한 교복을 입고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며 단호한 목소리로 웃음소리를 참지 못하지만 집에서는 매듭 하나하나를 꿰맨 손으로 이컷을 짠다. 전통은 마치 지도처럼 그녀를 감싸고 현대는 친구들과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는 휴대전화 속에서 맥박처럼 고동친다. 일상은 매 순간 충돌한다. 타슈켄트의 마할라에서는 이웃들이 창문으로 지켜보며 도이라가 너무 짧은지 화장이 너무 진한지 따져 묻는다. 굴라라는 대학교에서는 튜닉 안에 청바지를 입지만 모스크에서는 눈만 보이는 검은 차도르로 갈아입는다. 겉은 겸손하지만 속은 강인하다. 가족 결혼식에서는 20인분짜리 플로브를 요리하고 시장에서는 어떤 남자보다 흥정을 잘하며 남편이 러시아에 출장을 가면 장부를 관리하고 월급을 나누고 아이들에게 가정교사를 둘지 쿠란을 공부할지 결정한다. 욕망과 의무 사이의 균형이 모든 단계를 결정한다. 사마르칸트에 사는 페루자라는 젊은 여성은 패션 디자인을 꿈꾸며 숨겨진 공책에 짧은 드레스를 스케치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명문가 출신의 신랑을 선택한다. 몇 주 만에 결혼식이 계획되고 귀에는 금을, 손에는 헤나를 칠하며 짙은 커튼 뒤에서 처음으로 욕망이 깨어나는 첫날 밤을 보낸다. 성은 사적인 공간에 머물고 사촌들은 쾌락을 위한 약초나 출산 간격에 대한 수군거림을 나누며 현대식 약국에 도착했지만 비밀 서랍에 보관된 피임약을 사용한다. 종교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다. 수니파 이슬람은 하루 5번의 나마즈와 엄격한 라마단을 규정하지만 여성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멘티와 말린 과일을 먹으며 집에서 이프타르를 연다. 가족의 명예는 어떤 구절보다 중요하다. 시장에서 잠시 눈을 떼는 것만으로도 명예가 실추되고 텔레그램에 올린 잘못된 메시지는 스캔들을 불러일으킨다. 가족의 규범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다. 할머니는 결혼식을 결정하고 어머니는 정숙함을 가르치며 여동생은 외출을 감독한다. 셰랄리 조라예프의 결혼식 노래에는 낭만적인 사랑이 담겨 있지만 의무가 우선입니다. 젊어서 결혼하고 아이를 빨리 낳고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부하라에서는 나이든 여성들이 여름에도 여전히 파란지를 씁니다. 파란지는 눈만 빼고 모든 것을 가리는 베일이지만 젊은 여성들은 튜닉 안에 화려한 히잡과 꽉 끼는 청바지를 입습니다. 타슈켄트의 카페에서는 현대성이 느껴집니다. 친구들과 라떼를 마시며 IT나 관광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마그리브 전에 집으로 돌아와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합니다. 조용한 이들은 전화로 실크 사업을 관리하고 두바이로 수출하며 가족을 위해 오쉬, 옥수수를 요리합니다. 이국적인 아름다움은 세상을 뒤섞습니다. 도톰한 입술은 페르시아인의 특징, 아치형 눈썹은 터키인의 특징, 대초원의 햇살 아래 반짝이는 아몬드 모양의 눈은 몽골인의 특징입니다. 히바에서는 사막먼지로 인해 금빛 피부를 가진 카펫 장수가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따은 머리를 하고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영어로 흥정하며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페르가나의 여성들은 숙련된 솜씨로 목화를 재배하고 튼튼한 몸은 자루를 나르기에 적합하지만 금요 기도를 위해 눈 주위에는 코를 칠합니다. 사랑은 침묵 속에서 은밀하게 드러납니다. 짧은 구애, 이모의 감독하에 진행되는 산책,
사탕과 손수건 선물. 결혼 후의 성은 조각된 나무 침대와 모기장이 있는 벽감에서 꽃피우지만 쾌락은 도난당한 책이나 느린 인터넷을 통해 여성들 사이에서 배웁니다. 이혼은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여성은 아이들과 함께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 힘든 노동으로 씻어낸 수치심을 떠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도시에서의 독신 생활, 공동 아파트, 공허함을 채워줄 직업을 선택합니다. 우르겐츠 근처 시골에서는 새벽에 당나귀를 몰고 밭을 갈며 먼지를 막기 위해 휘잡으로 얼굴을 가리지만 불가능한 사랑에 대한 고대의 노래를 부릅니다. 전통은 그들을 마할레에 묶어두고 현대는 그들을 타슈켄트의 장터로 데려가 자수를 팔고 여권을 꿈꿉니다. 불안정한 균형, 옷차림의 겸손함, 아이들이 러시아어를 공부할지 아랍어를 공부할지 결정하는 목소리의 힘. 침묵의 베일 아래 사랑, 이 나라의 풍미를 만끽한 후 이제는 좀 더 복잡한 이야기, 불에 구워지는 것이 아닌 욕망으로 빚어지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사랑은 그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은은한 목소리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벽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웃들이 지켜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전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관습은 사막의 태양처럼 무겁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 보입니다. 남자들은 일하고 여자들은 집안일을 돌보고 젊은이들은 공부하거나 밭일을 돕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감정이 맨발로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는 세상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사랑이 항상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때로는 가족이 결정하기도 합니다. 많은 마을에서 결혼은 부모, 삼촌, 조부모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잔혹한 강요가 아니라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을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두 혈통, 두 역사, 두 가지 생존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결혼은 선택이 아닌 책임입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더 이상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시에서 공부하고 휴대폰에 인터넷을 사용하고 외국 음악을 듣는 젊은이들은 사랑을 다르게 봅니다. 어떤 이들은 의무가 아닌 감정에 따라 선택하고 결혼하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꿈을 베개 밑에 숨겨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타슈켄트에서 한 소녀가 제게 할머니가 거의 모르는 남자와 결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 전에 그 남자를 3번이나 만났습니다. 반면 그녀의 어머니는 편지를 통해 할머니를 만났고 손녀인 그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세대가 바뀔수록 자유연애에 조금씩 가까워지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존재합니다. 말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모두가 이해하는 두려움입니다. 마을에는 여전히 금지된 로맨스가 존재합니다. 말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시선은 허용되는 것보다 1초 더 오래 지속됩니다. 편지는 종교 서적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만남은 주변부에서 일어납니다. 북적이는 시장, 어두컴컴한 거리, 모두가 춤추는 결혼식. 젊은이들은 전통이 침묵시키려 하는 것을 경험할 방법을 찾습니다. 이곳에서 사랑은 키스가 아니라 인내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을 잡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립니다. 한 번의 손길은 우주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인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사랑은 지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신중함의 예술입니다. 사회가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가족은 명예를 지키는 수호자가 됩니다. 이웃의 말이 감정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자가 이상한 시간에 거리에 혼자 나타나면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여자친구를 너무 자주 방문하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모든 것이 알려지거나 적어도 의심받습니다. 그리고 명예가 욕망보다 더 중요한 나라에서 어떤 실수도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 이야기는 살아남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결혼으로, 어떤 이야기는 침묵으로 끝납니다. 어떤 커플들은 수년간의 저항 끝에 마침내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결혼에 성공합니다. 어떤 커플들은 현실에서 만날 수 없어 꿈속에서만 서로를 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강렬함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사랑이 존재할 때 온전합니다. 어중간한 방법은 없습니다.
결혼식은 장관입니다. 몇 주 동안 준비됩니다. 집 안은 꽃과 음악, 음식으로 가득합니다. 하객은 수백 명에 달합니다. 춤과 웃음, 차와 보드카로 건배하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축하하는 분위기 속에서 신랑 신부는 서로 거의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 예식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두가 떠나고 침묵이 깃든 그 순간 시작됩니다. 여성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정의 화합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성은 강인하고 인내심이 많으며 신중해야 합니다. 많은 여성이 직장을 다니지만 여전히 기대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아내는 플로브를 요리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시부모를 공경하고 무엇보다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머니에게서 딸에게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많은 젊은 여성들이 독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학을 가고 어떤 이들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택시 운전을 합니다. 그들의 사랑에 대한 관점은 다릅니다. 그들은 선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느리고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사막의 바람처럼 움직입니다. 부드럽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 나라에서는 공공연한 애정 표현이 여전히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길거리에서 키스하는 것은 못마땅한 시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심지어 공영에 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비밀로 간직됩니다. 집에서, 문자 메시지에서, 밤에, 속삭이는 대화에서 열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숨기는 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종교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뿌리 깊은 이슬람은 경계를 설정합니다. 이슬람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기도, 관습, 도덕률, 이 모든 것이 사생활을 담는 틀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그 틀의 틈새에서 사랑은 길을 찾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요. 부하라에서 한 노인이 제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이웃 마을의 한 소녀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족은 그를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그는 러시아로 이주했습니다. 40년 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시간이 흐르지 않은 듯 비밀리에 다시 만났다. 마음은 규칙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이 말은 우즈베키스탄을 요약하는 말이다. 이곳에서는 규칙이 지배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편지를 쓰는 여성들이 있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꽃을 남기기 위해 수마일을 여행하는 남성들이 있다. 사랑은 이런 작은 몸짓들 덕분에 살아남는다.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감동을 준다 하지만 그 반대편,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노조의 모습도 있다. 시골 지역에서는 이혼이 여전히 금기시된다.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견뎌낸다. 아내가 남편을 떠나면 가족들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때로는 거부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침묵을 깨기로 결심하고 있다. 그들은 느리지만 꾸준히 실천한다. 타슈켄트에서는 몇몇 젊은이들이 자유로운 사랑, 동의, 존중에 대해 이야기하는 비밀 모임을 조직한다. 이는 정치적 운동이 아니라 자기 이해를 추구하는 사적인 대화다. 작고 조용한 혁명이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고 아무도 항의하지 않지만 말들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사랑은 영화 속 사랑과는 전혀 다릅니다. 빗속의 키스도 완벽한 결말도 없습니다. 묵직한 눈빛,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그리고 어떤 시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침묵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우즈베키스탄의 아름다움일지도 모릅니다. 이곳에서의 사랑은 상처를 낳고 상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첨탑 위로 해가지고 도시가 황금빛으로 물들면 연인들은 천천히 거닐어 갑니다. 서로 닿지는 않지만 발걸음은 일치합니다.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많은 것이 금지된 이 나라에서 함께 걷는 것 자체가 이미 일종의 반항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사랑이 죽지 않고 그저 자신을 가릴 뿐이라는 느낌이 남습니다. 사랑은 침묵의 장막 아래 살아가며 큰 소리로 말할 순간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마음은 숨을 곳을 계속 찾을 것입니다. 가장 삼엄한 경비가 서는 땅에서도 마음은 항상 숨을 곳을 찾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거니는 곳, 여자들은 침실의 욕망을, 거리의 명예를 간직하지만 천산산맥 너머로 해가 지면 밤은 또 다른 세상을 선사합니다. 영혼이 거니는 곳, 수니파 이슬람은 한낮에 모스크를 맑은 기도로 가득 채웁니다. 수피즘은 어둠이 내린 후 어두운 구석에서 속삭입니다. 의식은 높은 첨탑에서 드리는 아잔으로 시작하고 심장이 뛰는 듯한 북소리로 끝납니다. 낮에는 모래가 발을 태우고 밤에는 뼈를 얼어붙게 하는 사막에서의 기도, 고대 성인들이 완전히 쉬지 못한 무덤으로 향하는 순례. 해질녘 부하라 근처의 묘지를 거닐어 보세요. 녹색 돔형 무덤들이 주황색 불빛으로 반짝입니다. 순례자들은 먼지 쌓인 버스에서 내립니다. 여자들은 수놓은 머리 스카프를 고쳐매고 남자들은 입구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돌을 만지고 깊은 틈에 접힌 지폐를 놓아둡니다. 바하우드딘 나크슈반드의 무덤은 많은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수피 교단의 창시자. 그는 손길 하나로 불임을 치료한다. 기도 하나로 러시아에서 송금을 가져온다. 속삭임으로 사악한 눈을 물리친다. 밤은 금세 저물고 모닥불이 피어오른다. 부드럽고 하얀 옷을 입은 데르비시들이 빙빙 돈다. 북소리가 낮게 울려 퍼지고 플루트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진다. 몸은 느린 무아지경에 빠진다. 공기는 달콤한 향으로 가득 차고 짠 땀이 흐른다. 이 빙빙 도는 의식은 쉽게 멈추지 않는다. 데르비시가 속도를 높인다. 눈은 뒤로 젖혀진다. 손은 하늘로 치켜든다. 영혼이 내려온다. 그의 입을 통해 말한다. 근처의 셰이크에게 전할 메시지. 순례자들은 짧은 말을 적는다. 그들은 다음 날 순종한다.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는다. 성자는 여전히 무덤에서 인도한다. 신앙은 진정한 두려움과 뒤섞인다. 아무도 크게 웃지 않는다. 사막은 모든 것을 듣는다. 해질녘 목동들이 불을 피우는 키질쿰 사막으로 내려가라. 그들은 검은 암탉을 제물로 바친다. 피가 마른 모래 위에 떨어진다. 그것은 금세 스며든다. 이슬람은 그런 제물을 금합니다. 지역 무당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먼저 파티하를 낭송합니다. 그 후 초원의 정령을 부릅니다. 늑대 이빨 부적은 유르트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살찐 소를 보호하고 검은 폭풍을 막아줍니다. 불임 여성이 오래된 우물물을 마십니다. 그녀는 우물 주위를 7바퀴 돕니다. 그녀는 가시가 있는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을 묶어둡니다. 9달이 지납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플로브와 쓴 차를 마시며 축하합니다. 그 혼합물은 타슈켄트의 숨겨진 테크케에서 나누어 먹습니다. 옛 소련 건물들이 개조됩니다. 무르시드가 디크르 원을 이룹니다. 남자들은 해진 매트에 앉아 눈을 감고 굳은 표정으로 알라를 수백 번 반복합니다. 마지막에 목소리가 끊어집니다. 가슴이 욱신거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옆으로 쓰러집니다. 입에서는 거품이 납니다. 영혼이 빠르게 들어옵니다. 무르시드는 뜨거운 이마를 만집니다. 그는 고대 시를 낭송합니다. 악령의 시인 남자는 금지된 이름들을 외칩니다. 진디인. 이 잿빛 연기를 내뿜으며 떠난다. 한 남자가 지쳐 깨어난다. 마침내 깨끗해졌다. 여자들은 반쯤 열린 문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들은 깊은 주머니에 축복받은 부적을 가지고 다닌다. 부적은 매일을 보호한다. 접힌 아야트가 있는 종이 삼각형, 속옷에 꿰매져 있다. 그것은 긴 여정을 지켜준다. 어린아이들의 목에 상어 이빨을 두른다. 그것은 끔찍한 질병을 막아준다. 현관문에 묻힌 깨진 거울. 그것은 곧 저주를 되돌려준다. 안디잔의 한 여인은 정확히 7개를 가지고 다닌다. 살아있는 아이들 한 명당 하나씩. 그녀는 그것들을 자신의 도이라 안에 꿰맨다. 아무도 보지 못한다. 모두가 안다. 엑소시즘이 소박한 오두막을 뒤흔든다. 타슈켄트의 마할라에서 12살 소녀가 깊고 남자다운 목소리로 말한다. 그녀는 벽에 접시를 던진다. 가족은 금세 절망에 빠진다. 호자가 사슬로 묶인 쿠란을 들고 나타난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쿠란을 읽는다. 그는 차가운 성수를 뿌린다. 소녀는 걸쭉한 검은 액체를 토한다. 그녀는 고대의 이름들을 외친다. 진이 짙은 영이 속에서 나타난다. 소녀는 사흘 동안 곤히 잠들었다. 그녀는 말없이 깨어난다. 마침내 치유된 듯하다. 마을 사람들은 나지막이 속삭인다. 진정한 힘이 고동친다. 힙에서
야간 기도는 참으로 무섭다. 녹색 터번을 쓴 노인이 유령의 집에 들어간다. 그는 짧고 검은 양초를 밝힌다. 그는 신선한 죽음의 냄새가 나는 향을 피운다. 한 가족이 밖에서 기다린다. 그들은 큰 비명소리를 듣는다. 가구는 저절로 움직인다. 땀을 뻘뻘 흘리며 호자가 나타난다. 쥐는 마침내 추방된다. 그는 새 청구서를 걷어들인다. 집은 깨끗하게 유지된다. 창문은 일찍 닫힌다. 아이들은 어둑한 불빛 아래에서 잠을 잔다. 순례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다. 사마르칸트에 있는 알부하리의 무덤으로 사람들을 가득 태운 버스가 도착한다. 가족들은 딱딱한 땅바닥에서 잠을 잔다. 여자들은 거대한 솥에 오시를 끓인다. 남자들은 옆 모스크에서 기도한다. 아이들은 낮은 무덤 사이를 뛰어다닌다. 그들은 순수한 바라카를 위해 묘비를 만진다. 밤은 이야기를 가져온다. 진들은 근처 폐허에 산다. 수호자들은 고약한 거짓말쟁이들을 벌한다. 순례자는 무덤 위에서 푸른 빛을 본다고 맹세한다. 또 다른 순례자는 고대 우즈베크어로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다. 아무도 진지하게 의심하지 않는다. 신앙은 뚜렷한 두려움과 뒤섞인다. 조로아스터교의 미신은 조용히 살아남는다. 오래된 집의 신성한 불, 저절로 꺼지지 않는다. 현관문 위에 소금을 뿌린다. 장난꾸러기 진을 막아준다. 근처에서 누군가 죽으면 거울을 덮어라. 영혼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슬람은 모든 것을 흡수한다. 호자는 불을 축복한다. 바라카가 흐른다고 한다. 잃어버린 제국의 메아리 닫힌 문 뒤에 숨겨진 감정들을 이야기한 후 이제 또 다른 종류의 기억을 펼칠 시간입니다. 바로 모래 아래 잠든 기억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모든 돌멩이가 고대의 이름을 속삭이는 듯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칭기즈칸, 사마르칸트의 술탄들. 비록 바람의 목소리가 흩어졌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땅을 걷는 것은 마치 끝나지 않는 책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도시에는 여러 겹의 층이 있습니다. 청록색 모스크 아래에는 그리스 유적이, 그 유적 아래에는 더 오래된 무덤들이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지나도 이전 것을 지우지 않는 듯 모든 것이 겹쳐집니다. 이곳에서 역사는 사라지지 않고 축적됩니다. 서부 사막에서 가이드들은 알렉산더가 불가능한 지평선을 좇아 이 산맥에 도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동서양의 만남의 지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손대지 않은 궁전이나 조각상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지만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 땅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혈통, 언어, 그리고 신들을 뒤섞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전설은 그를 반은 영웅, 반은 그림자인 정복자 이스칸다르로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권력은 마치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불꽃과 같았습니다. 그리스인 이후 페르시아인, 아랍인, 투르크인, 몽골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사원을 짓고 성벽을 허물고 도시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마르칸트, 부하라, 히바 모두 언젠가 무언가의 수도였습니다. 지도는 너무나 여러 번 다시 쓰여 결국 아무도 진정한 수도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마르칸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벽에 레기스탄을 걷다 보면 모자이크에 비친 고대 술탄들의 자부심을 볼 수 있습니다. 돔은 공중에 떠 있는 듯하고 코란이 새겨진 벽은 마치 신앙 그 자체가 그들을 지탱하는 듯 여전히 빛납니다. 하지만 그토록 아름다움 뒤에는 치열했던 과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궁전들을 건설한 왕조들은 전쟁, 파탄난 동맹, 그리고 침묵의 배신 속에서 피를 말랐습니다. 모든 아치, 모든 타일은 권력과 야망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로 수천 명을 지휘했던 이들의 무게는 여전히 벽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탑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한때 이곳을 지배했던 제국들은 사라져 메아리만 남았습니다. 그의 흔적을 남긴 다음 인물은 칭기즈칸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사원과 왕좌를 가리지 않는 폭풍과 같았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그의 군대는 도시 전체를 파괴하고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연대기에 따르면 몽골군이 부하라를 점령했을 때 칭기즈칸은 거대한 모스크에 들어가 설교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군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큰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신께서 나 같은 형벌을 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수세기 동안 반복된 이 말은 여전히 저주처럼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무적으로 보였던 징기스칸조차도 결국 그 풍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지역 관습을 받아들였습니다. 한때 파괴되었던 곳에 새로운 도시, 새로운 길, 새로운 사원이 세워졌습니다. 권력은 바람에 흔들리는 모래처럼 변화합니다.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화될 뿐입니다. 오늘날 키질쿰 사막을 가로지르는 길에서 낙타 몰이꾼들은 여전히 고대 동전, 도자기 조각, 녹슨 칼 조각을 발견합니다. 그것들은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시간의 잔재입니다. 아이들은 그것들을 모아 부적으로 간직합니다. 그것들이 누구의 소유였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의 힘을 느낍니다. 고고학자들은 모래 언덕 아래에 도시 전체가 잠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른 항구, 무너진 사원, 그리고 한때 중국과 지중해를 연결했던 카라반사라이가 그 예입니다. 매년 바람은 새로운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비문, 부서진 조각상, 용 모양의 그릇 등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과거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걷는 유령과 같습니다. 히바의 거리에서 관광객들은 벽돌탑을 바라보지만 발밑에 한때 궁전과 감옥을 연결하는 터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밤에 북쪽에서 바람이 불면 비단길에서 돌아오지 못한 상인들의 종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무역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세기 동안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비단, 향신료, 옥, 금을 실은 대상들이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상인들은 인도, 페르시아, 비잔틴, 중국 등 신화처럼 보이는 곳에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도시는 무역과 함께 성장했고 술탄은 세금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눈부시게 빛나는 제국은 결국 눈이 멀게 됩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의례 폐허와 잔영을 남긴 제국들에 대해 논의한 후 이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은 것, 바로 관습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원은 무너지고 왕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사람들은 조상들과 같은 촛불을 밝히고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눈으로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의례는 과거가 아닙니다. 삶 그 자체입니다. 어떤 의례는 종교나 현대 관습으로 위장하여 형태를 바꾸었지만 그 본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결혼식, 장례식 또는 소박한 가족 식사 등 어디에서나 의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결혼식에서 시작됩니다. 결혼식보다 더 길고, 더 강렬하고, 더 상징적인 축하는 없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결혼식은 3일, 때로는 그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첫날은 공식적인 발표회로 가족들이 선물, 지참금, 축복을 논의합니다. 둘째 날은 예식으로 신랑 신부는 하얀 베일 아래 앉아 꽃과 음악, 그리고 기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축하, 즉 음식과 춤, 그리고 약속이 터져 나오는 축제입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몸짓 뒤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신랑 어머니가 신부의 머리에 베일을 씌우는 것은 단순히 그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눈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빵과 소금을 내놓는 것은 환대가 아니라 조상 대대로 이어온 계약입니다. 하객들이 쌀을 공중에 뿌리는 것은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선한 영혼들이 결혼에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신혼집은 갓 구운 빵, 카다멈차, 기름에 천천히 익힌 고기의 향기로 가득 찹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은 축복의 표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잔이 아닌 빵으로 건배합니다. 빵에는 영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버리거나 깨뜨리는 것은 고대 신들을 모독하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결혼식이 삶을 기념한다면 장례식은 이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시골 마을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입니다. 누군가 죽으면 이웃들은 집안을 기도와 함께 부드러운 음악으로 가득 채웁니다. 남자들은 코란의 구절을 낭송하고 여자들은 방문객을 위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날에는 아무도 혼자 식사하지 않습니다. 동반자 없이 잠을 자는 사람도 없습니다. 장례식은 3일 밤 동안 거행됩니다. 각 밤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도, 하나는 기억, 그리고 하나는 떠나보내기입니다. 많은 마을에서는 여전히 고인의 영혼이 곁에 남아 마지막 이름을 부를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다음 영혼은 평화롭게 떠납니다. 그리고 영혼이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창틀에 물과 빵 조각을 놓아둡니다. 이러한 의례가 항상 종교적인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완전히 종교적인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의례가 이슬람 이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의례는 태양, 바람, 불을 숭배했던 유목민의 유산입니다. 시골에서 장례식에 참석하면 기도와 자연의 기묘한 조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 소리가 강물 소리와 어우러지고 향 연기가 마치 구름에게 말하듯 피어오릅니다. 불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우즈베키스탄의 새해인 나부루즈 의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부루즈는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기운이 찾아오는 3월 21일에 기념합니다. 모든 마을에서 가족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그 위로 뛰어오릅니다. 불이 악을 물리치고 원한을 불태우고 영혼을 정화한다고 합니다. 이는 이슬람보다 심지어 많은 도시보다 오래된 고대 전통입니다. 나부루즈 기간에는 특별한 요리도 만들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싹이 난 밀로 만든 달콤한 페이스트인 수말락입니다. 이 페이스트는 커다란 냄비에 밤새도록 끓여 끊임없이 저어줍니다. 여자들은 불 주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혼합물을 저어줍니다. 잠이 드는 사람은 그해 행운을 가져다 줄 사람의 얼굴을 꿈에서 보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의식이 축제처럼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카메라와 관광객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늘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페르가나 계곡에는 수세기 동안 행해져 온 치유 의식이 있습니다. 비비라고 불리는 나이든 여성들은 약초, 불, 그리고 고대의 말을 섞어 몸과 마음의 악을 몰아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사라고 부르지 않지만 실제로는 치유합니다. 그들의 권위는 학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는 사람들의 신앙에서 나옵니다. 가장 신비로운 관습 중 하나는 달이 없는 밤에 행해집니다. 목동들은 우리 근처에 작은 모닥불을 피우고 소금으로 원을 그립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여 약한 영혼을 찾아 돌아다니는 보이지 않는 정령인 진으로부터 동물들을 보호한다고 믿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본 적이 없지만 모두가 마치 그들이 진짜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어쩌면 진짜일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의 그림자 영혼들은 무덤과 사막 사이를 떠돌지만 키질쿰의 바람이 먼지를 일으키면 또 다른 더 조용한 그림자가 움직인다. 보이지 않는 힘의 그림자. 나지막한 모닥불 주변에서 늙은 양치기들이 전하는 소문. 책에는 결코 기록되지 않은 소련의 작전 깨진 창문을 스치는 바람에 휘몰아치는 버려진 군사기지. 흔적도 없이 모래 위에 사라지는 것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도에서 지워진 마을들. 밤하늘에 떠다니는 기묘한 불빛들. 봉인된 기록 보관소에 잠들어 있는 문서들. 우즈베키스탄에서 소련의 과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폐허 속에서 속삭인다. 공기를 꽉 조인다. 말하지 않은 것은 안개처럼 떠돈다. 그것은 누쿠스 근처 사막에서 시작되는데 아랄스크 7기지가 아직 숨쉬고 있다. 회색 건물들이 모래 속으로 가라앉는다. 삐뚤어진 안테나는 텅 빈 하늘을 가리킨다. 지역 주민들은 80년대 이곳에서 화학무기를 시험했다고 말한다. 군인들은 봉인된 기차를 타고 도착했다. 그들은 덮개가 있는 들것에 실려 떠났다. 늙은 어부는 밤에 트럭들이 통에서 짐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들을 죽일 만큼 달콤한 냄새였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랄해는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기지는 폐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녹색 불빛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호기심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아니면 아예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음모론과 사실들 속에서 우즈베키스탄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막을 내렸습니다.